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 실시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했던 6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문제 6번부터 10번 문제까지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아무튼 개념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미스터 추와 함께 한번 문제풀이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에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으로 갈까요?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밑줄 친 기억에서 시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과 미음은 모두 귀속주의라고 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성취주의죠. 여러분들 남편 안에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주의라고 하는 건 선천적주의인데 남편 안에 이런 거는 성취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은 여러분들 성취주의고 미음은 막내딸도 이제 막내딸은 이제 귀속주의가 맞죠. 그래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니은은 기억으로서의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니은 표창받은 거는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은 맞아요.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역할 보상이 아니라 그 소방관으로서 화재를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기억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참고로 여러분들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 있습니까? 그 말은 아예 없는 말이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2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은 여러분들 갓도지 아닌 것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이게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갓도지 아닌 곳에서는 뭔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 배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갓도지가 아닌 방송사는 2차 사회화 기간은 맞아. 근데 공식적 사회화 기간은 여러분들 교육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 공식적 사회화 기간인데 방송사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비읍은 미음의 얘기사회화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비읍, 소방공무원 채용이 막내딸이 되기 위해서 사회화하는 거 전혀 틀린 말이죠. 웃긴 얘기죠. 아예 관련이 없는 이상한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의 응원을 기대하는 막내딸의 면접일과 해외여행 기간이 겹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고민, 여러분들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혼자, 그 다음에 부딪히는 여러 역할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역할, 그 다음에 반드시 고민 상태여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 중인데 이제 왜 고민이냐면 갑은 아내로서 여행 가는 것, 그 다음에 엄마로서 응원 가는 것. 그래서 두 가지의 역할끼리 부딪혀서 어떤 거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옷과 같은 고민 상태는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역할들끼리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역할끼리 이제 파생되는 역할끼리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할 갈등 중에서도 역할 모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지위에서 여러 개 파생되는 여러 개의 역할들끼리 부딪혀서 고민하는 상태는 역할 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탈이론 A씨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낙인 이론,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차별적 규제 이론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있고,
이제 디르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노미 상태가 급격한 사회 변동의 원인을 두는 것, 그리고 머튼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 이거에 이제 중점을 둔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노미 이론이랑 차별적 규제 이론은 공통점이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능론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낙인 이론과 차별적 이론의 이제 그 겹치는 부분, 공통점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를 예로 들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 규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라고 본다면 기능론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상호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A는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의 제공을 일탈행위의 해결 방안으로 본다면, 일탈행동 자체보다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건 이제 낙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B가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일탈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 가에는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B가 이제 새로운 가치관, 그러니까 그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해서 일탈행동을 줄인다고 하는 건 기능론적인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제 B가 아노미 이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에는 그러면 C는 당연히 차별적 규제 이론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가에는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간다면, 이제 이게 들어간다면 지금 이 말은 맞아. 그렇죠?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당연히 아노미 이론도 있죠. 그렇지만 차별적 규제 이론도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규제 이론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여러분들 틀린 말이 되겠죠. C가 일탈행동을 학습의 산물로 본다면, 그쵸, C가 차별적 규제 이론, 그쵸, 배워서 나쁜 짓 하는 거니까, 가에는 사회불평등 구조의 개혁을 통해 일탈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전혀 관계가 없는 갈등론적 시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가가 일탈행동의 우호적인 집단과의 교류 차단을 일탈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는가 라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가의 일탈행동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우호적인 집단과의 교류 차단을 이제 해결 방안을 보는 거라면 B가 차별적 규제 이론이 되겠고, B가 이제 여러분들 차별적 규제 이론이 되겠고요. C는 나머지니까 이게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C는 일탈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 이게 아노미 이론인데, 자아 정체성 형성이 반복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는 C가 아니라 A죠. 그쵸? A죠. 그러니까 4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가가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는 가라고 한다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야기한다, 이게 들어가면 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니까 B가 이제 아노미 이론이 되겠고요. C가 나머지 하나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겠죠. 그러면 A, C 모두 낙인 이론하고 차별적 교제 이론 공통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행동의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는 거죠. 둘 다 상호작용하는 거죠. 낙인 이론하고 차별적 규제 이론 모두 다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차별적 규제 이론과 아노미 이론의 공통점은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기능론적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낙인 이론하고 차별적 규제 이론의 공통점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속성이 공효성이고 그 다음에 전체성입니다.
공유성은 뭐냐면 그 사회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그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문화, 이것을 이제 공유성이라고 하고요. 정체성은 이제 하나가 변하면 연쇄적으로 다 이제 변하는 거, 서로 영향을 주는 거. 하나의 문화 요소가 변하면 다른 문화 요소가 변하듯이 문화 요소 간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거, 이게 바로 전체성입니다. 그럼 각국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큰 냄비에 담긴 찌개류 등 각종 음식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먹는 것은 농경 문화 및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그 민족 사람들끼리 알고 있는 거죠. 그 민족 사람들끼리는 뭐 찌개류 이런 거를 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공유성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찌개 문화가 나타나게 된 거는 농경 문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전체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의국에서 각종 땡땡데이를 만들어 기념하여 즐기는 것은 평범한 일상 중 하루라도 재밌고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놀이문화와 기업의 마케팅이 결합된 거다 라고 했는데, 의국 사람들끼리 땡땡데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성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놀이문화와 기업의 마케팅이 여기에다가 영향을 미친 거니까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거 변동성이죠. 문화는 사회 구성 간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이게 바로 공유성입니다. 문화는 여러 요소들끼리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거, 전체성이 되겠고요. 문화는 세대 간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다. 이거는 이제 쌓이고 쌓인다 문화가. 그래서 축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변동 이론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사회는 생성과 몰락의 과정을 반복하는가? 그랬을 때 흥망성쇠를 하는가라고 보는 거는 여러분들 A가 순환론이 되겠고요. A는 이제 순환론, B는 그러면 하나 남은 거니까 진화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는 B와 달리 사회변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순환론은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흥망성쇠. 그래서 사회가 발전했다가 망했다가도 발전했다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A는 사회변동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죠. 긍정도 했다가 부정도 했다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고요.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변동을 서구화되는 거, 서구화, 이게 발전한다라고, 이 방향으로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죠. 진화론은. 근데 순환론은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B는 A와 달리 미래사회의 사회변동의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쵸. 순환론은 망했다가 발전했다가 망했다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 이 역동적 대응, 사회가 이제 막 발전을 하는데 뭐 흥망성쇠한다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A가, 그쵸? A 순환론도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고, 그리고 진화론도 여러분들 사회변동이 이제 막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것도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구화되는 것만 사회 발전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변동에 대한 그런 뭐 역동적 대응이 적합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도 틀렸고요. 기억, 사회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갖는가? 순환론은 이렇게 흥망성쇠를 하니까 방향성이 없지만 진화론은 방향성이 있어. 그쵸? 그러니까 순환론은 방향성이 없어.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오가 맞고, 니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 진화론은 예 맞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리을, 가해는 서구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가? 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서구중심적 사고는 이제 이거죠. 발전을 서구화만 발전한다고 바라보는 거. 진화론적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면 진화론은 예,
순환노는 오히려 동양적 사고방식입니다. 흥망성쇠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표는 문화의 접변의 결과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문화융합, 문화동화, 그 다음에 문화공존 이런 것들에 관한 개념인데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로 흡수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은 여러분들 문화동화라고 하죠. 그리고 온도를 사용하던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과 서양식 주거 문화의 실용적 요소가 접목되어서 바닥 난방식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죠.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서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형태. 그렇지만 A 문화의 요소, B 문화의 요소가 C에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A는 B와 달리 외래 문화의 유입에도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그쵸. 이 C 안에 A의 문화 요소도 A 문화의 성격도 있고 B 문화의 성격도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맞는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A와 B의 구분 기준은 외래 문화의 강제적 이식 여부다라고 했는데 문화 동화가 됐든 문화 융합이 됐든 강제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강제적 이식 여부다가 기준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A, B 모두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거는 이제 문화 공존이죠. 문화 동화는 이제 기존 문화가 사라진 거고, 문화 융합은 기존 문화의 변형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 4번 가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한 문화 체계 안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 공존이죠. 이것도 문화 공존이지.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 5번 나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유입되어서 백김치 대신 빨간 김치가 보편화됨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문화 동화라고는 볼 수가 없죠. 고추가 들어왔는데 김치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화 동화라고는 볼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